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국합니다. 네, 지금 한 달 만에 1억 폭락, 지방 아파트 곡소리 난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 의창구 대단지 아파트 중동 유니시티 1단지는 최근 8억 1천만원에 거래됐다. 호가는 8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 한 달 전 기록했던 최고점 9억 2천만원 대비 1억 원 넘게 하락했다. 최근 거래가를 보면은 지금 12월 10일날 2020년 12월 10일날 8억 1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게 84A 타입 35평인데 지은지는 3년차 아파트인데 11월 24일날 9억 2천만원까지 거래된 거죠. 11월 17일날 9억 800만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1억 1천만원에 빠졌습니다. 그죠? 정부가 지난해 12, 17 대책을 통해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이 지역에선 매물이 쌓이며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부터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고점에 집을 산 집주인들만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정부 대책으로 지방에서 몇 달 만에 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 등 지방도시들로부터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 지역까지 정부가 규제지역에 포함한 곳들의 거래는 뚝 끊겼다. 지방부동산업계는 우려했던 거래절벽 상황이 현실화됐다고 아우성치는 중이다는 겁니다. 창원, 청주 등 지방도시부터 광역시까지 집값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 창원 의창구 용호동에서 신축 아파트 대장격인 용지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4일 9억 9천만원에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10억에서 12억의 호가가 형성되었지만 9억 9천만짜리가 10억 12억까지 호가가 형성되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인 직후 매물이 쌓이며 호가가 수천만원 낮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그죠. 매물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은 하락하게 돼 있죠. 그죠. 먼저 팔으려고 하게 돼 있죠. 그죠. 가격이 크게 떨어졌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떨어질 때는 사실은 더 이제 사람들이 안 사게 되죠. 오를 때는 사람들이 가운을 보고 사지만 내려가게 된다 싶으면은 절벽으로 떨어요. 절벽으로. 매도 희망자들은 넘쳐나지만 매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똘똘한 지 때문에 굳이 지방의 아파트 있는 애들이 다 팔고 나간다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창원 성산구에서 발림동 노블파크 전용 84제곱미터가 지정 효력이 시작된 후 5억 5천만원에서 5억 9천8백만원의 매매 계약서를 썼다. 같은 면적 종전가 6억 7천만원보다 7,200에서 1억 2천만원 빠진 금액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1억은, 전부 다 1억은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창원 의창 성산구의 아파트 값은 모두 0.04% 하락했다. 전주보다 0.01%보다 하락폭을 키웠다는 거죠. 이들 지역 아파트 값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도 크게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의창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646건이었지만 12월에는 535건으로 감소했다. 성산구의 경우 1550건에서 799건으로 대폭 줄었다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상황은 대체로 비슷한 분위기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송현주공 3단지 전용 66제곱미터는 지난해 12월 7억원의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이 면적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그죠 7억원에 거래됐는데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발표 이후에 최근 매물의 호가는 6억원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6억 4,500만원의 실거래 계약이 나와 5천만원 넘게 값이 떨어졌다. 광주 광산구에서 수안동 광주 수안 6차 대박 노블랜드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해 말 6억 7천만원에 매매돼 종전 최고가인 7억 4,500만원보다 가격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거의 8천만원 정도 떨어졌죠. 7, 8천만원. 광주인데 광산구 T공인 관계자는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추는 것을 망설이지만 매가 뜸에 매수자들이 없으니 급매가 나오면서 값이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제가 이때까지 말한 거죠. 그죠? 일된다고 이야기했죠. 피해는 상투 잡은 현지인이
최고가에 거래한 집주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방매매시장에서 과열 단계에서 매매에 뛰어드는 매수자들은 현지인 실수요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 현지인들은 뒤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과열 단계에서는 한 분양권 투자 전문가는 투자자들이 집값이 잠잠할 때 두세 번 손바뀜을 해 집값을 올려놓으면 실수요자들이 상추를 잡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죠? 맞아요. 투자자들이, 그죠? 집값이 잠잠할 때 두세 번 손바뀜이 최고가를, 그죠? 거짓 허위 거래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래 허위 매매를, 허위 실거래가로, 그죠? 이래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진짜 그런 줄 알고 실수요자들이 막 안달이 나는 거죠. 아, 이래 내가 지금 안 잡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막 뛰드는 거죠. 그래서 한 명 걸리면, 한두 명 걸리면은, 그서부터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딱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딱 한두 명 시작되면 뒤에 우르르 이제 몇 명이 딱 더 걸리는 거죠. 그럼 이제 집값이 다 올라가지는데, 실수요자들은 소문의 한 템포 느릴 뿐, 들어 집값이 계속 오르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더 오르기 전에 매매하자는 심리를 보이기 때문이다. 너무 몰랐죠, 그죠? 전문가들은 뒷북식 토지거래 허가제가 문제있다고 지적한다. 개발 호재를 예상해 과열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뒤 실제 개발지역으로 묶이면 규제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뒷북식이 규제가 문제있다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최소 3개월 집값이 급등해야 지정 가능해 사후 규제나 나온다는 얘기다. 그렇죠? 이게 자꾸 우리가 규제 정책이 따라가는 정책, 선제적으로 안 했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래 되는 거죠. 울산, 창원, 포항 등 전국을 누비며 치고 빠지는 투기 수요를 사전에 막는 것은 애초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죠? 치고 빠지는 이 투기 수요는 우리가 막으려도 막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꾼인들인데 꾼들한테 우리가 당하는 거죠. 꾼들한테. 모든 게 꾼이 있다면 주식도 꾼이 있고, 그 다음에 그죠? 비트코인도 꾼이 있고, 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를 흘리고 자기들이 치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우리가 뭐 불이니, 그죠? 줄이니, 뭐 비리니, 다 이거 그런 사람들은 어린애들 아닙니까? 어린애들은 소문 듣고 따라간다. 소문 듣고 따라가고 소문 듣고 또 내려온단 말입니다. 예,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늦다만 아니다. 그러니까 상투 잡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최고가에 거래한 집주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방 매매시장에서 과열 단계에서 매매에 뛰어드는 매수자들은 현지인 실수요자들이 많다. 실수요자인데 불이니, 그죠? 불이니가 이렇죠, 보통. 젊었을 때는 다 이거 한번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을. 예, 이런 경험을. 저도 마지막 600만원대 옛날에 20년 전입니까? 한 15년 전입니까? 17년 전이죠. 마지막 600만원이라, 부산에 마지막 600만원대 해갖고 막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때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마지막 600만원대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 났죠. 근데 막상 분양 받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2천만원 하락. 그죠? 바로 픽 없이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불이니는. 한 분양권 투자 전문가는 투자자들이 집값이 잠잠할 때 두세 번 손바뀜을 해 집값을 올려놓으면 실수요자들이 상투를 잡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렇죠. 대부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집값을 딱 올려놓으면은, 물론 지금은 이제 실거래도 아닌 걸 가지고 올렸단 말입니다. 거짓 거래로, 그죠? 거짓 실거래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거래되는데, 이게 이제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실수요자들은 소문의 한 템포 느릴 뿐 들어 집값이 계속 오르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더 오르기 전에 매매하자는 심리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 규제가 들어오면 투자자들은 다 빠져나간 사이 현지인 집주인들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결국 별은 지역 주민들만 보는 시험이라고 꼬집었다. 이게 작전하는 세력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 이제 집값이 안 오를 때 몇 개 사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몇 개 사가지고 딱 있다가 실거래가를 탁 띄워 놓죠, 그죠?
한 2억 정도, 막 1억에서 2억 정도 막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예? 매매를 해빈단 말입니다. 매매가 거짓 거래를 해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매매됐다고 막 뜨던다 아닙니까? 지금 막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올라왔고 난리인데 서울에 그걸 보면 우리도 오르겠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딱 올랐어. 야, 올랐다 해가지고 막 소문이 금방 퍼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언론 매체까지 떠들고 이러면은 난리 나는 거래요.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 막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상투자하면 이게 이제 실거래가가 영연히 남아있는 거, 이거는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방을 가면 갈수록 이게 빨리 하락한다는 거죠. 이 소도시를 가면 갈수록. 그 다음 대도시로 빠지고, 그죠? 중소도시로 빠지고, 그 다음 이제 대도시로 빠지는데, 결국 핵심은 서울만 남는 죠. 서울만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우리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물론 올라야 되는데, 오르는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오를 때 그저 당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모든 가격은 오를 때 있으면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릴 때, 자, 남들이 막 팔려고 할 때, 그때 그저 곡소리 날 때, 그때 이제 조금 기다리다가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를 딱 잡아야 된다면, 그걸 이제 제가 부자 동네로 가라 이거죠. 그 당시, 그래, 이제 그때는 내가 고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고르지도 못합니다. 진짜 전망 좋은 아파트, 이런 건 막 더 비싸져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못 잡고 또 뭐, 뒷전망 넣는 거죠. 예? 뒤에 전망 넣는 거 그냥 마음껏 막 잡고 막 설친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소득이 그죠? 소득에 비례해서 우리가 집값이 오르는 거지. 너무 소득도 안 오르는데 집값만 올랐다가는 나라가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왜냐면은 받쳐줄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집값 오르고 소득이 안 늘어난다는 소득이 그죠? 우리 중산층이 이제 소득이 올라가지고 집값 오르는 거는 따라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소득은 그 제자리고 또 떨어지는데 오히려 집값만 올라간 거는 이거는 절대 그 집값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